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PF를 받기도 어렵고 PF를 받더라도 그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업 수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못하고 있는 거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행사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종사자분들도 펫부동산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하고 상담을 하고 간 많은 분들은 사실 시행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PF를 받기도 어렵고 PF를 받더라도 그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업 수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못하고 있는 거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PF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사에서 이 펫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팔아야지 왜 개 키우는 사람들을,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팔면서 아웅다웅 하느냐라는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도 앞으로는 컨셉이 동반되지 않는 부동산은 의미가 없다, 팔리지 않는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사례 중에 하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서부터 펫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명확해졌어요. 97년도에 법적으로 아예 분양하기 전에 펫 부동산인지 아닌지, 강아지랑 같이 살 수 있는지 고양이랑 같이 살 수 있는지 사전에 분양하기 전에 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펫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고, 펫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컨셉 부동산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때가 됐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만 부동산도 팔린다, 브랜드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팔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측면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있죠.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서 별도로 또 이제 부동산을 개발을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빌라 수준에서 하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강아지랑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만을 전제로 해서 이게 펫 부동산이다, 절대 아닙니다. 일본에도 반려동물 공생주택이 있고요, 반려동물 가능주택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펫 인테리어 조금 해놓고 나서 그냥 가능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강아지나 고양이랑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동산은 사실상 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완전 의미 없이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8년여 넘게 이 사업을 해오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반려동물 공생주택이에요.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시설도. 단순하게 그냥 장사가 안 되니까 애견 펜션으로 바뀌는 일반 펜션들이 그간에 되게 많이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서 살다 또는 경험을 하다 보면 숙박할 수 있는 거가 좋다, 괜찮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사실은 굉장히 크고요. 제대로 갖춰진 반려동물 공생주택을 통해서 펫 난민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임대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시행 사업을 하는 분들과 펫 난민 사이에 또는 일반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 좋은 네트워크나 좋은 관계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분야가 개발이 되고, 새로운 분야에서 부동산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지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펫 난민 입장에서 본다면, 또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피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는 있어요. 정말 제대로 공생주택이라고 하는 데서 살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겠지만, 무늬만 펫주택이라고 하는 데서 생활하다 보면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주인과의 갈등이에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제대로 갖춰진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조금 더 받겠다는 욕심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지만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나 자기 생각하고 좀 벗어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분들을 쫓아내거나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옆집하고의 갈등, 위아랫집하고의 갈등 문제입니다. 사실 펫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고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강아지가 짖거나 했을 때 층간소음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거주하고 있는 분들하고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집주인하고의 문제는 뭐 별게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 한
함께 사는 분들하고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소가 되거나 줄어들게끔 시설이나 인테리어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없이 단순하게 그냥 와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께 사는 그러한 주거 공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주변과의 트러블 가능성은 굉장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원상복구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들만 살아도 이 원상복구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펫 인테리어나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들어가서 살다 보면 훼손될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물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훼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로 그 집 안에 배겨나는 냄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 다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로 인해서 안에 냄새가 배거나 그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그 냄새를 빼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조치에 발생되는 비용, 거기에 따른 그 비용 문제까지 원상복구 비용으로 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지 못한 피해를 추가적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원상복구 문제까지도 트러블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인테리어적인 거나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 공생주택이 필요한 거죠. 당연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컨설팅 능력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러한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획부터 설계, 시공, 입주자 관리, 운영, A부터 Z까지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펫과 관련된, 반려동물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함께 녹여내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있고 반주연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관리해 나가고 단계별로 필요한 요소들을 시기별로, 장소별로 유효적절하게 풀어내고 도움을 드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A부터 Z까지 시행사, 설계사, 시공사, 입주자, 그리고 관리회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행사업이 가지는 매력이나 장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반을 컨설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하고도 다르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시행만 한다, 그러면서 컨셉을 입혀서 간다라고 한다면 수익만을 또 쫓아가거나 수익에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컨설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펫 부동산의 개발이 좀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